기대하고 구매해서 써봤는데 왠지 모르게 잘 안 맞아. 여러분 이게 하나에 4만 원이에요. 가격 미친 거 아니야? 이 브랜드는 선크림만 팔겠대요. 선크림이 진짜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엄마들의 약국 추천템으로 엄청 유명한데요. 얘가 비추천템이 됐다. 왜 됐냐? 새로운 게 등장했기 때문에. 물랑이 분들도 색조템 실패 많이 하잖아요. 저 진짜 많이 해요. 너무 별로인 애들이 많아서 샵 컨텐츠 볼 때마다 한 번씩 꼭 나오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유명하지? 아니 이거 다 좋다 그러는데 나만 별로야? 우리 몰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몰랑이분들 제가 항상 영상에서 몰랑이분들이 이거 너무 좋아요, 추천해요, 이거 꼭 써보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번 영상은 조금 달라요. 이런 피부는 안 맞아요. 이런 건 취향 탈 것 같아요. 본격 비추템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뷰티 컨텐츠 실습이라고 해서 뷰티 컨텐츠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한 챕터로 학생들한테 여러분들 비추템 영상 한번 찍어보자. 비추템 영상이 왜 잘 되냐면 제가 분석을 했단 말이죠. 제가 분석하다 보니까 이거 나도 찍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가지고 오게 됐어요. 본격적으로 마음 심호흡 살짝 가다듬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영상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요. 제가 기대를 꽤나 많이 하고 요즘에 신상이어서 구매를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 라인 자체를 잘 모르겠거든요. 바로 그 아이템은요. 메디큐브예요. 메디큐브의 PDRN 핑크 콜라겐 토닝 겔 토너 패드를 올리브영에서 구매했고 이거는 이제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메디큐브의 PDRN 이 라인을 메디큐브에서 엄청 공격적으로 미는 게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저한테 광고가 너무 많이 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제품을 기대하고 구매해서 써봤는데 생각보다 저한테는 약간 쏘쏘였어요. 일단 토너 패드 먼저 얘기를 해보면 토너 패드 에센스가 엄청 낭창낭창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일단 한번 짚어봐야 돼요. 에센스가 따로 있고 토너 패드 면만 따로 있어요. 이 면과 에센스를 저희가 직접 섞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함침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생각보다 귀찮기도 하고 저도 토너 패드를 옛날에 만들어 봤잖아요. 함침시키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야지 면의 에센스가 촉촉하게 머금으면서 피부에 올렸을 때 에센스가 주르륵 겉돌지 않고 그러니까 피부에 쫙 달라붙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직접 함침을 시키면 에센스와 면이 충분히 먹어 들어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생각보다 피부에 싹 흡수되는 느낌보다는 약간 겉돌았어요. 저한테는 조금 아쉬운 제품이었다. 피부에 뭔가 화장을 잘 먹게 해준다든지 피부 속에 속보습을 잘 채워주는 느낌은 그렇게 받지 못해서 저한테는 약간 좀 아쉬운 쏘쏘템이었고요. 이거랑 같은 라인으로 출시를 한 게 메디큐브의 핑크 펩타이드 앰플이에요. 이 안에 PDRN이 10만 ppm이 들어가 있나? 광고를 되게 공격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잘 안 맞아. 뭔가 색깔에서 오는 이 색상의 장벽이 커서인지 피부 위에 올렸을 때도 뭔가 되게 좋다. 뭔가 피부가 달라지는 느낌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잘 모르겠는 느낌? 좀 아쉬운 제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메디큐브 좋아하지만 이 라인은 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아이템이 등장을 했습니다. 마녀공장의 글루타치온 7 다크스팟 세럼입니다. 여러분, 자 TMI가 있지만 잘 들어주세요. 제가 이 마녀공장에 이 제품의 신상 품평회까지도 다녀왔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글루타치온이 메인이고요. 비타민C 뿐만 아니라 도와줄 수 있는 서브 성분들이 같이 붙어서 피부의 전체적인 톤뿐만 아니라 트러블이 지나가고 난 흔적해요. 기미, 잡티까지도 동시에 케어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요, 테스트할 때 이 제품이 꽤나 만족스러웠거든요. 저는 이거 잘 쓰고 있어요. 지금 사용한 흔적만 봐도 한 절반 조금 안 되게 쓸 정도로 저는 이걸 쓰고 나서 효과를 좀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몰랑이들한테 추천템으로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왜 비추천템이냐? 이것 때문에요. 같은 라인업에서 출시한 제품인데 다크스팟 세럼 패치예요. 우리 유행하는 겔팩 있죠? 그 겔팩을 잘게 쪼개가지고 내 고민 부위에만 스팟으로 올릴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근데 저는 이런 겔팩이면 팩을 썼지 이런 부분 패치, 아이 세럼 패치를 잘 쓰지 않고 얘도 흘러내리더라고요. 면적이 차라리 좀 더 컸으면 몰랐을까? 너무 세심하게 스팟 케어를 해주다 보니까 솔직히 우리가 이런 부분 기미 스팟 고민되긴 하지만 기미 스팟 고민 부위를 밝히려고 이 팩
팩을 올리느니 그냥 전체로 팩 올리지 않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생각보다 잘 안 쓰게 된다. 제품 자체는 좋아가지고 차라리 얼굴 전체에 씌워줄 수 있는 마스크팩을 출시했으면 더 좋았을걸. 저는 약간 아쉬운 제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아쉬운 제품. 이거는 저희 팀원분들이 아랑님 이거 구매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구매한 아이템이거든요. 짜잔, 이거요. 프란츠의 줄기세포 배양액 30% 앰플. 여러분 이게 하나에 4만 원이에요. 가격 미친 거 아니야? 와, 저 백화점 화장품보다 더 비싸요. 몇 밀이지? 1mm야. 1mm에 4만 원인 거야. 와, 난 이거 돈 주고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구매를 해서 제가 몇 번 써봤거든요. 다음날 일어날 때까지 피부 컨디션이 좋기도 해. 피부 톤도 나쁘지 않아.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나쁘지 않아. 뭔가 와!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과연 나쁘지 않아에 내가 4만 원을 태울 것이냐? 저는 못 태우겠어요. 아, 별로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거를 별로인 리스트업에 올려놓고 놨단 말이죠. 저희가 쓰는 제품들을 전부 다 엑셀 시트에다 정리를 해요. 근데 아랑님 이거 2023년도 4년도에 구매해서 이미 별로라고 했는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몰랑이 분들, 내가 이미 몇 년 전에 이 제품을 써보고서는 별로여서 영상에다 소개를 안 했어.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또 써본 거지. 근데 역시나 또 별로였다. 가격만큼 효과값을 기대하지 못해서 아쉬운 제품 중에 하나였어요. 저거는 전 저 돈 주고 못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오즈너리 화이트 건 세럼인데 최근에 이제 비타민C, 나이아신, 아마이드, 글루타치온 같이 섞여 있는 제품으로 올영에서 광고로 뜨길래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한테 너무 기름졌고요. 오일리했고 시간이 지났을 때 끈적였어요. 효과도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최근에 출시한 이 마녀공장이 훨씬 더 괜찮았고 얘는 끈적이지 않았거든요. 속보습도 잘 채워준 느낌이었는데 이 오즈너리 제품은 저도 그래도 몇 번 테스트를 해봤지만 사용하자마자의 수분감은 알겠는데 광채? 잘 모르겠어. 뭐 피부톤? 잘 모르겠어. 그래서 오히려 약간 사용감도 모르겠고 제형도 모르겠고 마무리감 끈적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약간 아쉬웠었던 아이템이에요. 차라리 저라면 그냥 마녀공장을 쓸래요. 그리고 몰랑이 분들, 이거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했었던 아이였는데요. 테이지라는 브랜드예요. 이 테이지라는 브랜드 히스토리가 너무 재밌어요. 이 브랜드는 선크림만 팔겠대요. 선크림 전문 브랜드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스킨케어에서 베이스로 넘어가는 그 영역 중에서는 선크림이 진짜 가장 건들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함량을 높이면 제형이 무너지고 선크림은 피부 타입도 많이 타고 선크림이 진짜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선크림 전문 브랜드? 야, 씨, 너 좀 치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구매를 한 거란 말이죠. 야, 좀 자신감이 보인다. 저는 이런 자신감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해봤지만 이게 왜 별로이냐? 아니, 이거는 별로인 제품은 아니고 피부 타입마다 정확하게 찝어줘야 되더라고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저는 선크림 이 두 제품 다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솔직히 나중에 추천템으로 소개할 의향이 있어요. 사실 이 제품은 추천템으로 가는 게 맞아. 근데 왜 그랬냐? 이 제형마다의 그 피부 타입이 정확하게 나눠지더라고요. 몰랑이들한테 이건 주의하세요라는 의미로 이 영상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시카트리의 투명 선젤 제품은 처음에 올렸을 때는 불투명하고 약간 크리미하게 올라가요. 마무리감도 프라이머 같아. 그래서 지성 피부만 쓰기를 추천합니다. 건성 피부가 썼을 때는 굉장히 건조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남편이 속건조가 심한 건성 피부란 말이죠. 이걸 쓰고 나니까 때처럼 밀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물론 스킨케어도 잘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건성이나 속건조, 악건성 피부는 시카트리 투명 선젤 건조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해주면 좋을 것 같아. 지성 피부라면 진짜 완전 추천. 너무 좋아할 게 느껴져요. 바로 느껴져. 그리고 워터 젤리 선 세럼이거든요. 얘는 완전 투명한 세럼이고 피부에 처음에 올렸을 때 알갱이가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알갱이가 잘 안 녹을 것 같아서 비추천템 느낌이 싹 왔거든요. 근데 싹 스며들어. 그리고 피부 위에 올렸을 때 이 수분감이 수분 프라이머를 바르는 듯한 느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추천해요. 그래서 얘는 어디에 추천하냐? 속건조, 수부지, 건성 피부 추천. 근데 지성이나 기름기가 완전 많이 나오는 피부라면 얘 썼을 때 기름기랑 약간 분해될 것 같아. 그래서 테이지 제품은 솔직히 추천이에요. 근데 제가 왜 비추천템에 넣었냐? 피부 타입을 진짜 많이 탈 것 같다. 근데 이거를 거꾸로 말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만큼 피부 타겟팅을 정확하게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이 제품을 선택할 때는 제 리뷰를 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아이템이 또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거는 약국템이에요. 짜잔. 엄마들의 약국 추천템으로 엄청
엄청 유명한데요. 바로 도미나 크림입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사실 추천을 했었어요.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성분이 기미 치료, 기미 억제제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몰랑이 분들 기미나 잡티, 다크스팟이 있는 곳에는 도미나 크림이 사실 짱이에요. 도미나 크림 많이 써본 사람으로서 이거 효과 좀 보긴 봤습니다. 근데 얘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피부가 민감한 사람이 쓰면 진짜 뒤집어져. 그리고 저도 피부 안쪽으로는 못 써요. 볼이나 턱에는 무서워서 못 써. 뒤집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가장자리에 이런 다크스팟 있는 데에만 쓰거든요. 이번에 이게 나온 거예요. TG 도미나스 크림 RX. 발림성이 훨씬 부드럽더라고요. 원래 도미나 크림 썼지만 얘가 비추천템이 됐다. 왜 됐냐? 새로운 게 등장했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문명은 발전한다고 제품이 발전하다 보니까 옛날 게 별로인 게 돼버리더라고요. 일반 도미나 크림 고민했던 분들이라면 도미나스 크림 RX 이거 올영에서 팔더라고요. 이게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비추천템. 오히려 얘가 좀 더 괜찮다. 하지만 하이드로퀴논 성분은 도미나 크림이 짱이긴 합니다. 다음 여러분 색조 아이템을 소개를 해보자면요. 물랑이 분들도 색조템 실패 많이 하지 않아요? 전 진짜 많이 해요. 사실 영상에서 소개 안 한 게 너무 별로인 애들이 많아서. 하지만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진짜 유명한데 아니 이거 나만 별로야? 하는 아이템들을 몇 가지 가지고 왔거든요. 첫 번째 아이템 짜잔 AOU예요. 아니 여러분 이게 진짜 많이 판매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유튜버 분들의 인생템이나 메이크업 샵 선생님들의 추천템에서도 너무 많이 보인 제품이에요. 저도 궁금해서 구매를 했는데 거의 쓴 흔적이 없어요. 왜냐면 일단 단지야. 불편해. 그리고 위생적이지 않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 정도의 컬러감과 이 정도의 제형감을 구현할 수 있는 다른 제품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쓰다가 안 쓰니까 약간 이렇게 제형이 살짝 분리가 되는 느낌도 있거든요. 이제 약간 가장자리로 지금 붉게 색깔이 변한 게 느껴지죠. 그래서 썩 위생적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라 저의 개인적인 아쉬운 소스템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유명하지? 저는 도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안 쓰는데 오히려 메이크업 샵 선생님들은 도구 쓰는 게 익숙하잖아요. 그러면 뭐 잘 쓸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저에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같은 AOU에서는 전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AOU의 촉촉크림 블러셔잖아요. 샵 컨텐츠 볼 때마다 한 번씩 꼭 나오거든요. 근데 몰랑이 분들 생각보다 베이스가 벗겨져요. 진짜 베이스가 벗겨져요. 그러면 왜 이렇게 선생님들이 좋아하고 유명하냐? 그분들은 도구 컨트롤을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저희같이 그냥 평소 데일리 메이크업 하는 사람들은 도구를 잘 쓰지 않잖아요. 퍼프를 쓰거나 브러쉬로 살살 올려줘야 되다 보니까 얘는 컨트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초보자분들한테 비추천템. 그렇게까지 예쁘게 올라가지 않는다. 요즘에 이것보다 훨씬 좋은 제품이 많다. 다음 저희 아쉬운 소스템으로는 이제 립이 등장을 할 건데요. 이거 진짜 좋아했었던 아이템인데 너무너무 실망이에요. 에뛰드입니다. 여러분 에뛰드의 이 진저 슈가 라인을 정말 잘 썼어요. 추천템 영상에서도 몇 번이나 내가 소개를 했단 말이야. 근데 얘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요. 용기요. 용기가 진짜 너무너무 별로예요. 내용물 합격이고요. 컬러감 합격이고요. 쓰고 났을 때 입술 각질 진짜 깔끔하게 너무 잘 메꿔준단 말이에요. 이걸 제가 한 번은 여행 가는 파우치 안에 넣었거든요. 파우치 열었는데 파우치가 난리가 난 거야. 진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파우치를 싹 버릴 정도로 용기가 너무너무 별로라서 용기에 약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튜브 타입으로 해주던지 아니면 완전 밀폐로 막아주던지 용기 때문에라도 모시고 살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쉬운 제품 중에 하나였어요. 다음 저희 아쉬운 제품. 아니 이거 다 좋다 그러는데 나만 별로야? 하트 퍼센트요. 아니 몰랑이 분들 진짜 많은 분들의 인생템으로 꼽히고 저도 물론 잘 쓰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더 좋은 립 펜슬, 더 부드럽고 안 끼는 립 펜슬이 많다 보니까 손이 자연스럽게 잘 가지 않더라고요. 사실 이 제품보다 원조 립 펜슬 있잖아요. 그 립 펜슬이 조금 더 별로긴 했어요. 뭔지 알죠? 걔는 진짜 끼고 입술이랑 이 경계선을 잘 메꿔준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거든요. 물론 저도 쓰긴 썼지만 항상 아쉬움이 있었는데 요즘에 좋은 제품들이 너무 많이 출시를 하다 보니까 잘 모를 것 같은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하트 퍼센트보다 저는 다른 제품들이 훨씬 더 괜찮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아이템이었어요. 몰랑이 분들 여기까지 이거 진짜 별론데요? 저만 별로였어요? 라고 하는 아이템들을 몇 가지 꼽아봤는데요. 몰랑이 분들이 써봤을 때 별로였었던 제품들이 있을까요? 혹은 구매했을 때 아쉬운 제품들이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 고맙고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